제가 드리는 정보를 잘 참고해서 지혜로운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드리는 정보가 여러분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길 늘 소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 기록의 역사, 37년간의 시장의 부침을 분석해서 23년 이후 시장을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단편적인 분석은 자칫 오류를 범하여 엉뚱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KB부동산 통계를 활용하여 대전 아파트의 전세 지수, 매매 지수, 그리고 전세가율을 분석하여 여러분의 투자 시기와 시장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본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뒤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릴게요. 전세 지수와 매매 지수는 2022년 거래가를 100으로 기준으로 해서 언급하였는데, 실제로 투자의 의미는 전세가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세의 가치는 얼마나 살기가 편리한가의 문제이지 투자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전세는 오로지 사용 가치만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매매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수익하고 처분할 가치를 통해서 자산의 증감이 표현되는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의 주요 판단 주체는 매매 지수에 중점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종합적인 경기 현황을 파악할 때는 전세 지수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때의 매개 변수가 바로 전세가율이 되는 것이죠. 전세가율은 매매가의 전세가가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가에 들면, 매매가가 10억이고 전세가가 5억이라면 전세가율은 50%가 되겠죠. 즉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 커지면 전세율은 낮아지고, 반대로 매매가는 일정하거나 상승폭이 전세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지난번 자료와는 달리 분석 기간을 1999년부터 23년 금년까지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왜냐하면 KB부동산 통계에서 전세가율 정보를 1999년부터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도표에 대한 설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Y축은 전세와 매매 지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X축은 시간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이 황색선은 전세, 그리고 이 회색선은 매매 지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황색 막대 이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막대 그래프는 전세가율을 표시했습니다. 먼저 이 파란색 실선 박스를 보실까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그리고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이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전세가율이 상승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의 시장 특징을 보면 매매 지수보다 전세 지수가 급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가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전세 우위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소비자 심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가율이 상승한다는 이 의미는 전세 소비자들이 집을 구하기보다는 전셋집을 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국면의 시장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향후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되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매매가는 하락하고 전세가는 상승합니다. 또한 이런 시장에서는 전세, 역전세 우려, 소위 말하는 깡통 전세이죠. 이러한 우려가 나타나는 시장입니다. 2002년과 2003년
2002년과 여기 2002년입니다. 2002년, 3년, 여기 2003년. 그리고 2003년, 2012년, 그리고 2022년. 이때는 여실히 역전세가 성행하던 시기입니다. 모든 언론에서 역전세, 즉 깡통 전세를 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신문 보도를 제가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그리고 2023년에 나타나는 현상과 똑같습니다. 이어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를 보면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이 상태를 보면은 지금 전세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전세보다는 매매 시장이 우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때의 전세 소비자의 심리를 보면 전세보다는 매매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집값이 상승될 것으로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고자 하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전세가율이 상승하는 국면은 부동산 매매 경기는 하락 국면입니다. 전세가는 상승하고 매매가는 하락하는 경우 전형적인 하락기 또는 바닥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8년부터 98년부터 2001년도 이때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투자 시점에서 보면 이때 즉 전세가율이 상승하는 시기가 바로 집을 살 때입니다. 전세가율이 하락하면 부동산 경기는 매매 경기는 상승기에 돌입한 겁니다. 여기입니다. 전세가율이 하락하면 이 부동산 매매 경기는 상승 국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가 지수는 고정이거나 하락하는 경우이고 매매가는 상승하는 국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회복기이거나 상승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8년부터 여기 2018년부터 22년, 23년까지 주목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대로 전세가율은 이렇게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는 상승장이 맞는 거죠. 물론 상승장입니다. 그런데 전세 지수도 상승 중이고 매도 지수도 상승 중인데 전세 지수가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전세 시장이 매도 시장에 비해 약세인 경우가 보통인데 역사적으로 과거 상승장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는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대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즉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전세 지수가 급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아울러 시중에 자금이 지나치게 풀림으로써 매매 지수 또한 급등한 모습을 보였다가 22년 중반인가요? 이때 연준금리 인상으로 매매 지수가 급락하면서 역전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기 흐름을 종합해 봅니다, 여러분. 경기는 늘 부침을 반복하는데요. 쇠퇴기 이후에 이렇게 쇠퇴기 이후에 또 상승기가 오고 상승기가 온 다음에 최고 정점이 올랐다가 또는 하락장에 또는 쇠퇴기로 오는 것이 부동산의 시장의 특징입니다. 지금 역전세가 난리라면 2012년도 그랬고 2003년도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으로 당시의 보도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의 경기는 이렇듯 회복장에 들어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침을 계속하기 때문에요. 각종 징후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미분양 분량이 줄어들고 있고 실제로 대전의 주요 신축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매매 지수 또한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대전시 전체의 전세가율
상승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부동산원에서 한국부동산원에서 최근에 발표한 전세가율 동향인데요. 이 자료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사이렌이라는 자료에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 전반적으로 아파트 전세가율이 지난 1년 대비 74.4%에서 여기입니다. 68.7%로 하락을 했고, 전세가율이 향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전은 5개 구, 즉 동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 서구가 있는데 이 동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가 전세가율이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동구만 지난 1년 대비 전세가율이 72.9에서 75.3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동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경기의 회복이 더디다는 의미이고 역전세난이 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투자 측면에서는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를 잘 참고해서 지혜로운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드리는 정보가 여러분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길 늘 소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정보를 잘 참고해서 지혜로운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드리는 정보가 여러분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길 늘 소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께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콘텐츠를 준비할 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